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LG MMA 생산기술직 지원자입니다. LG 계열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MMA 좀 약간 낯선 회사예요. 생소해요. 네, 최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네, LG MMA 주식회사는요, 1990년 12월 24일에 대한민국의 럭키금속그룹, 그러니까 현재 LG죠.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공업과 일본 총매와의 합작 투자 계약에 따라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우리가 지금 MMA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촬영용 램프의 렌즈, 휴대폰의 윈도우 간판 조명, 디스플레이, 장갑, 접착제, 그리고 인조 대리석이라던가 페인트, 세탁기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LG MMA의 전반적인 채용 과정과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채용 조정은 서류를 거쳐서요. 1차 면접을 먼저 보고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인적성과 특이하게 건강 검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으로 가는데요. 이런 전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특징상으로 보면 면접의 배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참여자들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면접 시즌에는 다른 회사와 좀 겹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좀 하게 돼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회사 일단 면접을 갔다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에 좀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전공이 고분자공학, 학점은 3.95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화공기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60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130점이라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 나노스템 교육봉사단 약 2년,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동성 화인텍 생산보조 3개월, 그리고 고수찜닭 서빙 약 1년 2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화공기사 자격증이 있네요. 네. LG MMA가 화학 제품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화공과에 지원 학생, 화공기사 자격증 따기 어렵나요? 아무래도 화공과 재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1달에서 2달 정도 공부를 하면 따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비전공자 같은 분들이 또 많이 따기도 하는데 독학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강이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취득할 만큼 꽤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 점수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정도인 것 같고요. 이 반면에 대내외 활동과 경력에서 약 1년 이상 꾸준히 한 경험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네. 인상적인 부분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 경력에서 예. 동성 화인텍 생산보조 3개월이 눈에 띄는데요. 보통 이제 화공 쪽으로 근무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몇 개 떨어졌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직무도 생산관리 쪽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의 동성 화인텍 생산보조 3개월의 경력을 좀 눈여겨봤는데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무난무난하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춘 지원자이구나. 특별하게 특정 분야에서 굉장한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학점 부분은 비교적 뛰어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뭐 이 어학도 이공계 학생 치고는 사실은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부러 또 이제 관련된 생산 현장에서 이제 알바까지 했다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낸 지원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네, 다양한 말씀해 주셔서요. 네. 다 해당되는 동의한 내용이고요. 저는 그 교육봉사단 활동을 2년이나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 그 이후에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M&A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LG M&A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 직무에 대해 준비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성격상의 장단점과 핵심 역량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인만의 경쟁력에 대해 기술해 주시고 LG MMA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별성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각 항목에 답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질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3가지가 다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지원 직무에 대해 준비한 내용,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핵심 역량, 세 번째 질문에서는 키워드인 경쟁력이거든요. 네. 이걸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해 준비한 내용 부분에서는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 이해하는 과정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핵심 역량 부분에서는 기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분석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 그런 역량을 하나 선택해서 어떤 경험의 성과를 냈는지. 3번 이 경쟁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과 이 경험 위주로 이제 글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LG M&A 지원하게 된 동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등 로열티를 상당 부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공부를 안 하고 일반적인 화학 관련된 전공 지식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사실은 로열티가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치지 않게 작성하는 걸 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위의 질문들에 답변을 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원 직무할 때 저는 첫 번째에서 직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기 부분이 작성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공을 하게 되어서 네.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열정과 열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자랑하기식의 장점 나열을 한다던가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을 작성만 하고 그에 대한 뭐 개선을 위한 노력이란 부분을 좀 약간 배제하고 작성을 할 경우, 놓치는 경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공 지식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무조건 마찬가지죠. 그냥 본인이 잘하는 것만 나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와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객 맞춤 솔루션. 2번, 고분자를 생산해보자. 회사와 직무 동기에 대해 각각의 소제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잘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창의적이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제목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지원자가 봤을 때 회사의 강점을 강조하고 지원 직무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그냥 담백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능하다면 좀 창의적으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형태로 좀 수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자, 실제 내용은 어떤지 보미 씨가 읽어주시죠. 네. 고객 맞춤 솔루션. LG MMA와 함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과 만족감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공 지식과 실전 경험을 살려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LG MMA의 비전은 경험으로 얻은 저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LG MMA의 생산 기술 엔지니어로서 생산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원가 절감과 적기 납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분자를 생산해보자. 롯데 칠성 음료 생산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산 직무의 꿈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원료를 배합해 커피를 생산하며 고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분자 제품의 생산을 체험하기 위해 동성 화인텍 생산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직접 폴리우레탄을 중합하고 생산하는 업무는 아니었지만 폴리우레탄 폼에 필름을 접착하고 압축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현장에서 근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터로서 근무했지만 전체적인 공정을 숙지하여 개선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마침 나무 블록을 폴리우레탄 폼에 조립하는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무 블록을 매번 수레로 옮겨 조립하는 대신 작업장의 잉여 공간에 나무 블록을 모두 가져다 놓고 작업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레로 나무 블록을 옮기던 5분 정도의 시간을 줄여 생산 효율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고분자 제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반응공학, 공정 제어 등을 공부해 화공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고분자 중합 실험 강의를 통해 직접 PMMA, PS 등을 중합해보고 고분자 재료, 고분자 물성 등의 강의를 수강하며 고분자 재료의 사출 및 압출 공정을 이해하며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엔지니어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네, 직무 지원 동기를 자세히 썼네요. 지원 학생, 생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고분자를 생산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과정들을 적어주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고객 맞춤 솔루션 부분에서 어떤 전공과 실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적어주었으면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회사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는 LG MMA여야만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났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강민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가치관 일치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이 나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난 이 회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뭐 100만 명 중에 한 6, 70만 명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눈에 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적극적 동기를 강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성격의 장단점과 핵심 역량에 대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바라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군 제대 후 고분자 엔지니어로서 전문 지식 역량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학년 수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실행 과제는 강의실 첫 줄에 앉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침 7시 30분까지 도서관에 도착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공부하며 무엇이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실행 과제는 학습 소모임이었습니다. 학습 소모임은 지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습 소모임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매주 학습을 복습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창의적으로 능동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행 과제를 통해 학년 수석을 넘어 공대 차석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분화된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생산 기술 엔지니어가 갖춰야 하는 역량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적 월요병. 저는 할 때 하고 쉴 때 쉬자라는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는 확장하면 어떤 일이든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업이면 학업, 휴식이면 휴식을 취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최선을 다해 쉬고 나면 모든 사람이 겪는 월요병을 겪으며 다시 할 때가
되었음에도 다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약한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 쉬는 날도 쉬는 것을 제외하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마음가짐이 나태하지 않게 경계에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병이 단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게 예. 반전이네요.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매력적인 장점일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다음 문제가 있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첫 문장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마지막에 급하게 억지스럽게 직무와 연결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군인이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는 피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본인이 뭔가 수석을 넘어서 공대 차석을 이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선 단점을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무엇이 단점인지 모르는 상태로 읽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어떤 것이 단점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로 뭐 면접을 진행하거나 하게 되면 휴식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새 사람들이 삶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지에 맞게 충실히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LG MMA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 세 가지였죠.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줄임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소서, 과대 등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어른들도 알만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줄임말이 아닌 원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자신감 없는 느낌을 주는 문구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야 하는 자기소개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유의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자기소개서를 써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쟁력과 기여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공으로 수명을 늘린 운동기구. 2번, 공장 또 공장. 앞서 나왔던 것보다는 내용이 좀 더 드러나는 소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강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첫 번째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드러났어요. 네. 나는 네. 전공으로 어떤 걸 해결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또 공장. 아마도 이거는 이 친구가 경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호기심 유발형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제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으로 수명을 늘린 운동기구.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운동기구의 수명을 연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무밴드를 이용해 가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매해 운동했습니다.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고무밴드의 탄력이 많이 약해져서 전공 지식을 이용해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품은 열을 가하면 재성형이 가능한 TPE 소재를 사용한 고무밴드였습니다. 하지만 튜브 형태의 밴드를 압출 성형할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분자가 온도에 따라 모듈러스가 달라지는 것을 배웠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RP 영역에서 사용되는 고무는 온도를 낮춰 모듈러스를 높이면 탄성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해 밴드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사용해보니 탄성력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탄력이 낮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숙사 계약 기간 동안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재구매하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과 합리적인 소비 철학을 갖춰 LG MMA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또 공장. 저는 동성화인텍, 롯데칠성 음료 등의 기업의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학에 누적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동성화인텍에서 근무할 때 분위기가 다른 두 팀에서 근무하며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강압적인 팀장의 지시를 받는 생산팀은 주어진 일만 억지로 하며 불합리한 지시도 따르기 바빴습니다. 반면 팀장과 생산 계획을 공유하며 일하는 팀에서는 전체가 능동적으로 일하며 불합리한 지시는 합리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생산성도 뛰어났습니다. 직접 경험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중요성을 LG MMA 생산기술 직무에서도 발휘해 생산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지원 학생이 보기에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것 같나요? 저는 경쟁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전공 지식을 활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치나 기지를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이를 조금 두는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기여 방안에 대한 사례가 잘 표현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강 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 친구는 약간 뭐 이공계 학생스럽다기보다도 되게 꿈보다 해몽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일지로 자소서를 쓰는 센스는 있는 것 같네, 또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소재를 가지고 전공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역량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거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항상 그런 거 가림이 없이 이렇게 발휘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본인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처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이 공장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썼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도 썼거든요. 강압적인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면접 때 만약에 우리 팀의 부서가 강압적이라면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어려운 압박 질문 형태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저는 이 정도면 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합격 주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 정도면은 양보해서 합격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센스도 갖췄고 네. 분명히 이제 좋은 이런 이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다듬으셔서 하면 더 좋은 자소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LG MMA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성격의 장단점과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장점과 핵심 역량을 잘 연결하여 설명하여라. 두 번째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여라. 세 번째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뭐 같습니다, 뭐뭐 생각합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최소화하여라 였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통찰력이 예리하여 매사에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학교에서의 일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와 대외 활동들을 진행할 때에도 신중함과 그 뒤에 따라오는 꼼꼼함은 저의 주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제어 수업에서 매트랩, 유니심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다루고 공정 관리와 설계를 하며 시뮬링크를 활용할 때 꼼꼼하게 만들어 교수님으로부터 가장 잘 만든 설계도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쌓이면 우선순위를 두어 뒷순위는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고쳐나가기 위해 플래너의 색깔별로 일정을 기록하며 색깔을 보며 잊어버리지 않게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에 있어서의 모든 자료를 문서화시켜서 추후에 활용하면서 일의 처리 속도를 올리며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저는 공정 설계와 문서화를 통한 생산 데이터 처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중하고 꼼꼼한 장점을 토대로 LG MMA의 생산과 기술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꼼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 해주신 최현수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네네, 작성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선 장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었고요.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표현도 거의 없어서 좋은데요. 또 하나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검증도 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좀 다듬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점, 지금 우선 비율을 봤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장점을 더 많이 넣고 단점은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넣으면서 이를 위한 개선점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선택해서 비율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 반면 혹은 다만 등의 부드러운 접속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또 하나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단락을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분량 조절, 그리고 장점을 조금만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취준생들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아르바이트나 대내 활동을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고민한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왜냐면 적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네요. 천지인데. 네. 근데 이럴 때는 일단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직무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 회사에 인재상을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강점들을 발휘했거나 배웠던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기재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회사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 몇 개월 이상 하는 게 아니면 기재하지 말아라. 임력 자체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향후 면접 때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소재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직무 관련도를 고려해서 핵심 활동 위주로 좀 적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LG MMA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입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국내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문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김 대리는 일주일에 평균 3.7차례 이것에 참석하고 한 차례 이것이 열릴 때마다 평균 51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의 절반은 왜, 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조차 모르고 무의미합니다. 필요 없는 말로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흘려보내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무슨 스포츠 클럽 이런 거 아닐까요? 스포츠 클럽. 골프나 아니면 뭐 헬스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뭔가 일주일에 꾸준히 뭔가 참석을 하고 골프나 헬스. 헬스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니까 연습장 같은데요. 한 차례 이것이 열릴 때마다 51분이 걸리니까 그렇죠. 왠지 골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골프일 수도 있다. 골프를 일주일에 평균 3.7차례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회사에서?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바로 이제 한 단어에서 바로 그게 설명이 돼요. 이거. 뭔가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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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일. 다들 무의미하다는 거는 이제 회의. 회의요. 회의, 미팅. 회의. 그럴 수 있겠네요. 과장님 이거 회사분들이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조사했다며. 그럼 뭐 어딘가 조사해서 나온 거지 내가 거짓말하는 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회의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정도로. 네. 이제는 잘 피해 가시는 방법까지. 과장님은 어떻게? 저는 야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근이요? 네. 음. 그 회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야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똑같다니까 회의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가? 근데 평균 5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근은 보통 하면 한 2-3시간 하지 않나요? 그래, 51분은 좀 1시간 이내로 하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50분 짧아요? 짧은가?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회의 자료 챙겼고 음료수도 있고 노트북 좋아 잘 된다 첫 회의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야 이거 박 과장 챙겨라. 네, CS팀에 바로 컨택해서 어레인지 해볼게요. 그럼 저는 이사님께 바로 CC하겠습니다. 이번 건 에이스 회의니까 내일 바로 처리해야 돼. 알았어? 이번 프로젝트 R&R부터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PM은 누가 하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 저기 명석 씨는 이거 네네네네. 방금 우리 회의했던 내용 있지? 네. 이거 내용은 ASAP 정리하고 부장님께는 보고 드리고 CC하고 나한테는 BCC.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거 오늘 회의한 거 이거 엑셀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CC는 하고 부장님한테는 BBC로 R&R CC ASAP 네, 일주일에 평균 3.7차례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51분이 걸린다고 하는 이 회의. 직장인들에게 이 회의란 어떤 존재인가요?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딱히 참석하고 싶진 않아요. 참석하고 싶지 네. 않지만 꼭 필요한 네, 시간이다. 네. 저희가 인사 쪽에서 참석하는 회의들은 네. 사실은 조금 사항들이 지시사항이 많거나 특히 저희 이제 본사 지침이나 네.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는 부서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이 네. 반발을 못하는 거죠. 그게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을 못하고 앞에서는 아무 의견 없이 다 수긍을 하나 끝나고 나와서 이제 따로 와서 우리는 좀 빼줘. 우리는 좀 한 걸로 그냥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싫더라고요. 두 분이 굉장히 지금 막 인사에서의 회의란 뭐 이렇다라고 말을 했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감되죠. 그런 지침의 전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면은 그 인사라는 그 주제 자체가 사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전문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적어요.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만의 인사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본적으로 뭐부터 고쳤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얘기 가지고 잘못된 표현을 쓸 뻔했네요. 네네네.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아주 피곤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아, 잘 모르는데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미 벌써 막 유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회의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인 김에 네. 회의 아젠다가 있다면은 모인 김에 또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뭐 단순히 전달하는데 또 불만을 또 토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역시 부장님도 조금은 불편하다. 조금은 네, 알겠지만 부장님도 과장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그 가면을 하나씩 이제 벗으시려고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대로 벗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마다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쨌든 회의도. 과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여러 이제-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예, 그렇죠. 인더스트리도 많이 다르고 네. 그렇긴 했는데 대부분의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의 회의 같은 경우는 네. 토를 달지 않는 어떤 전달, 강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건 회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인사 쪽 입장에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뭐 이럴 때니까 나머지 회의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회의, 그 우리 팀 안에서의 회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외부 팀들과 같이 하는 회의 그런 데가 가면 이제 전달의 기능에만 이제 치중한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서 제발 좀 저기 회의 시간에 그 선택된 주제에 대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구나. 막 자꾸 회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제가 이거니까 이거 하자고 팀장님들 제발. 거기서 사회자시군요. 거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풀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회의라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물론 조직 분위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특히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 호스트라고 하나요? 네.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 회의를 주재하는. 네. 그 분이 만약에 성향이 의견을 잘 듣는 편이다. 네. 그렇다면 뭐 너도나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어. 근데 이분이 뭔가 그 본인의 얘기만 하시는 편이다. 네. 그럼 다들 회의지만은 조용히 이제 입에 이제 자크를 채우고 가만히 이제 듣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리더마다, 그렇죠. 호스트마다 다르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그 외국인하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아젠다를 다 사전에 주고 아젠다 이외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아젠다 끝나면 딱 이제 회의가 끝나는 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 자르시는 분 계셨어요. 중간에 말이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뭐 이렇게 자르시는 분. 네. 조금 길어지는 회의 같으면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뭐 전략회의나 예산회의가 굉장히 딱딱할 수는 있는데 네. 길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완전 간식 갖다 놓고 자연스럽게 다가의 분위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길게 하거나 하고 또 팀끼리 하는 회의는 상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자유스럽게 자유스럽죠. 얘기했던 진짜 다가회였어요 저희는 모여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건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는 그런 회의.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로 확실히. 근데 저는 이 회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신입사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신입사원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뭔지 이렇게 부장님, 과장님들이 계신데 저 같은 신입사원이 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역할이 뭘까요? 뭐 매니저들 들어가는 그런 뭐 임원회의나 이런 데는 당연히 참석을 거의 못하고 네. 뭐 준비하는 정도만 뭐 아까 하신 대로 뭐 노트북이 연결돼 예. 있는지 정도 체크하는 거 네. 그거 외에는 팀 내에서 하는 회의들은 뭐 의견을 잘 듣고 네. 집중하고 잘 듣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 조리 있게 잘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 아닐까요? 또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네. 그 신입사원분들은 그 말씀하신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어떤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회의록을 쓰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정말 뭐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의록을 정리함으로써 또 이제 본인도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일부러라도 또 회의록 정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 쓰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모르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제 그게 다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네. 저희 한 회의에서 네.
한 사람이 계속 회의록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의 집중 잘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게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회의록을 돌아가면서 쓰겠어요. 와. 한 회의씩. 이번엔 내가 하면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부장님도 하시고요. 네, 그 부서 다 상관없이. 하셨어요. 네. 와. 그러면 뭐 신입사원들이 회의할 때 준비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뭐 회의록 준비한다든지 뭐 세팅한다든지 네.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냥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준비의 부담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준비할 때도. 예. 네.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치 뭐 지금 자리에 없는 손 선배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네.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것도 신입사원으로서 부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 실장님 여기 계신가요?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바타 아니고요. 아, 네. 회의의 과정 속에서는 네. 또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 저 기존 구성원들이. 뭔가요, 그게?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 저기 이상원 씨는 새로 뭐 왔는데 이 과제나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게. 뭐 이런 식의 주문을 많이 하세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재미삼아 혹시 잠깐 쉬는 타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막 진짜 원하시는 건가요? 반은 재미고요. 그쵸? 그런 거 같더라니 어쩐지. 근데 정말로 네. 아예 그 주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렇죠. 뭔가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또 신입사원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주제에 따라서 틀린데 네.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말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주제를 결과물을 이제 찾아내려는 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신입사원분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좀 주제가 아예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필요한 그런 아젠다가 있다면은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그런 생각으로 예측만으로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네. 그 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은 뭐 이건 또 제 사례이긴 한데 네. 그 채용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입 공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네. 아무런 이제 사실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대학생들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하긴 했지만은 네. 그냥 대학생 입장에서 계속 말한 겁니다. 뭐 와서 좀 많은 기념품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뭐 좀 비싼 거로 좀 쓸만한 걸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듣기에. 그죠, 괜찮죠. 네. 저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게 그럼요. 함부로 이제 써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제 써야 될 때는 팍팍 쓰는데 그럼요. 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기념품을 뽑았을 때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괜찮은 지원자가 합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학생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본 것이었죠. 철없는 소리였군요. 그렇죠. 회사 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의미를 두고서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는 생각 안 하죠. 네. 이 좋은 거 좋은 물건만 것만 생각해요. 받았으면 좋겠지. 네. 근데 저도 막 신입사원으로 회의에 들어가면 너무 가만히 있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또 알아듣는 척하고 네. 근데 진짜로 좀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또 회의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그 어떤 임원분께서는 회의에 다 참석한 분들한테 네. 이 회의인데 한마디라도 안 하면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할 거면 나가라. 나가라. 아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갈 수는 없죠. 근데 네. 뭐 신입사원은 또 다 어느 정도 좀 그 가만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좀 말하기 위해서 근데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네.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 끼긴 좀 어렵겠죠. 네. 어려운데 그렇죠. 또 내 생각이 있으면 네.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직 분위기에 따라도 틀리겠지만은 뭐 네.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좀 뭔가 좀 경직되고 좀 심각한 분위기다. 근데 나는 뭔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 발언권을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제가 좀 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100이면 100 아무리 힘든 회의라 하더라도 다 발언권을 조용히 해마 이러진 않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 큰일 알겠습니다. 날라고. 신입사원은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오, 그래요? 예, 한 해에 한두 명씩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명석 씨도 군대 갔다 와보셔서 알겠지만 딱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노란 이등병 결제 들어왔을 때 하죠. 그 느낌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갈구지도 말고 아. 뭐라고 하지도 말고 함부로 뭐 시키지도 말고 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군요. 예,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이래라 뭐래라 막 혼내고 무작정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수가 혼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네.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 가만히 있는 신입사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옳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옳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좋은 건가요? 물론 사석에서야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공감 있는 드립을 치는 건 얼마든지 좋잖아요. 재밌고 분위기도 저해하지 않고. 회의 때는 그러지 마라. 회의 때도 아까 김성우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만한 회의가 있고 또 아닌 회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눈치껏 잘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국엔 생각을 해요. 또 눈치군요. 역시. 저는 적극적인 신입사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물론 반대가 될 수도 네. 있겠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의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또 말을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회의의 흐름을 끊고 네. 계속 본인의 얘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의 흐름에 적절하게 내가 근거가 있고 내 의견을 뭔가 정말 말하고 싶다면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걸 말을 잘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하더라도. 결국엔 똑같죠.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나대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든지 적당히 하면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네. 네,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남성분들이 나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성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회의 시간에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아젠다에 따라서 정말 아이디어 회의인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회의를 해서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직원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면은 좀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새로운, 환기라든지 네. 그런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나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네,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나오는 거죠. 아,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네요, 이제는. 직장인 생각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요, 회의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옆으로 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윗분들이 막 다른 얘기 하시고 밑에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들어주느라고 막 시간 막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 없나요? 저희는 GM이 회의 시작할 때 네. 보통 약간 외국 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 같이 좀 우스갯소리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좀 편하게 분위기 풀었다가 바로 아젠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인사격으로 정말 주말에 뭐 잘들 보내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부장님이 정말 주말에 자기 골프 친 얘기를 너무 세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투머치야. 좀 잘 치셨어요. 들어보니까 네. 좀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네. 정말 냉정하게 부장님이 뭐 했는지 듣자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서워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길게 하셨길래. 5분 정도? 네. 근데 총지배님 외국인이었죠. 네, 외국인인데다가 원래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고 결론 딱딱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그걸 다 듣고 계셔서 사실 저희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다 듣더니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부장님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어떤 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다른 회사죠. 네.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업직이에요. 네. 영업 실적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네. 다들 이제 실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재하시는 분이 어떤 뭐 부사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원회의였고 다 이제 뭐 상무님들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데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요? 예, 그 이제 임원분들 중에서. 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무슨 상무님, 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래도 몇 달 지나셨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대학에서 또 교수도 하시고, 또 박사도 하시고, 참 경력도 화려하십니다. 그런데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네.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정말 와.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잿더리만 안 날라갔지, 정말 갖은 온갖 욕설과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자리에서도 그 상무님은 정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니까 네. 말씀이 아니라 욕이죠. 네. 욕이 끝나니까 바로 그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멘탈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공이. 네. 대단한 멘탈이다. 하시네요. 어우, 저는 회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곳에. 아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의 그런 정말. 네. 저희는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부장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그런 실적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 탓을 자꾸 하는 거야. 그쪽 없는 사람 부서에서 탓을. 그쪽 부서에서.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GM이 스피커로 전화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놓고 여기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오. 그 사람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거 사실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딱 듣고선 딱 끊으시고 들으셨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요. 와, 멋지다, 근데. 확실하네. 네. 멋있는 분이네요. 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름하여 최고의 에피소드를 찾아라.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 2개 받았나요? 맞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머세요. 예. 언제 8개를 더 모아서 10개를 채우시려고? 때 되면 가겠죠. 때 되면 가겠죠. 그럼 오늘 되게 가볍게 준비하시고 오셨나 봐요? 네, 뭐 무거울 거 있겠습니다. 아하, 여유 좋습니다. 두 분은 한 개씩 있으세요, 지금. 네. 두 분도 갈 길이 멋입니다.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치 없는 노트북. 노트북이 눈치가 없는 뭘 했을까요? 자, 두 번째, 흔한 실수. 흔한 실수.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인. 스마트인? 스마트폰이 뭔가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볼까요? 자, 스마트인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스마트인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요. 아, 그래요? 박 과장님. 네. 스마트인, 제가 유추한 그 스마트폰 얘기가 맞나요, 혹시? 관련된 에피소드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과장님의 과장님이요? 네, 그 아, 당시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 예, 예.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때 스마트폰 최고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당당하게 회의에 가지고 가서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노트에 필기 적고 있을 때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렇게 자판 친 거죠. 회의에. 그때요? 네, 메모로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그때 네. 상무님이 유심히 보시길래 나도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정받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근데 그 다음 회의 때 네. 아젠다랑 메테리얼이 오면서 함께 스마트폰 지창 금지 그리고 노트와 펜 필참 이렇게 써서 온 거예요. 지시사항으로? 네,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네. 과장님이 왜 이런 지시가 왔을까? 나중에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상무님이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요즘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당당하게 회의 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게임을 한다고요? 불같이 화를 내고 다음부터 스마트폰 못 갖고 오게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임한다고. 아니 근데 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뭔가 지침을 만드셨을까요? 원래 네. 회사들이 다 그런가요? 회의의 흐름이 끊기니까 오. 그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창피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스마트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으셨겠죠. 네. 그렇군요. 과장님의 과장님 스토리 네.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내용은 눈치 없는 노트북. 그건 뭐 제가 벌였던 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참 고해정답 많이 하십니다. 방송 나와서. 그렇죠. 네. 남이 알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네네. 창피하긴 한데. 해보시죠. 그럼. 예, 이게 이제 그 해외 법인장들, 주재 법인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주재원 회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화상으로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우리 각 본부장들, 임원들 싹 다 모인 자리에서 나머지 법인장들은 해외에 체류하신 채로 화상회의를 그대로 라이브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회의네요. 큰 회의죠. 네네. 큰 회의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자체가 그 법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투비 해야 될 일들이 네. 무엇이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다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각 법인장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설명을 하고 네. 예, 각 임원들은 질의응답하시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주 법인장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데 네. 그 미주 법인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네. 그 노트북에 떠오르는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 내용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엇나가는 거죠. 어떻게 엇나갔을까요? 그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알고 있는 네. 그 아웃데이트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그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네, 당신 그렇죠.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주재법인에 있던 제 주재원인 제 동기가 네.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상원아 그거 지난달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인에 해당되는 이번 달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 법인 것만 업데이트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빠진 거죠. 네. 장가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장표가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직했어요. 이직하셨다고요? 아하. 강하다. 오늘 세다. 네.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분께는 뭐 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법인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니네 법인장님 어떻게 풀었냐?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 술 먹고 풀었어. 멋지네요 그분도. 멋지긴 한데 여전히 죄송스럽고 저는 그 부서에서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먹고 예 뭐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이직 스토리를 풀어주실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로 조를 짜서 블럭을 얼마나 더 잘 만들어서 또 그 블럭을 사고 팔아요. 팀을 나눠서 요리를 합니다. 네.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아예 조별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 조는 무조건 찬성, 이 조는 무조건 반대.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 포인트에 동의를 하는데 왜 하지만이 붙지? 그 타임키퍼라고 해서 우리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 이런 행동은 정말 안 좋습니다.